네, 안녕하세요. 찐호빵입니다. 최근에 미국이 이제 베네수엘라의 군사작전 이후에 이제 덴마크의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이제 매입에 관심을 크게 두고 있습니다. 뭐 그게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는데 그 시도가 무산되더라도 어, 따로 얻는 이득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베네수엘라와는 다른 전략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 시도가 무산되더라도 어떤 그 공격적이고 파격적인 액션 그 자체만으로 미국이 얻는 좀 전략적 이점이 좀 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중 이제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뭐 강력한 아젠다 세팅이라는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큰 효과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에게 보내는 이제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매입이 안 됐을 때라도 이런 이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자국 영토로 생각할 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린란드에 접근할 때 심리적으로나 외교적 비용을 크게 높이는 이제 그 접근하기 힘든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이 내가 침발라놓은 땅이라는 그런 인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북구권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미국의 입장을 어떤 이제 강력하고 적극적 개입으로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트럼프가 이제 협상관에서 워낙 고단수의 여러 가지 있고 미국이라는 강력한 지위를 놓고 행동하긴 것인데요. 이제 처음에 이제 무리한 요구를 이제 던져놓은 거죠. 매입을 하겠다, 아니 군사 공격을 하겠다고 하고 그걸 거절당하거나 아니면 안 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진짜 현실적인 원하는 것을 이제 관철시키는 거죠. 뭐 군사기지 확장이라든지 어떤 자원의 선적, 뭐 히토류 같은 것이겠죠. 이런 것에 대한 고도의 심리 전술 이 충분히 포함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전에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한 거는 베네수엘라는 독재자 정권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군사 전략을 직접적으로 수행했다고 보고요. 아마도 덴마크 그린란드는 좀 다른 형태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덴마크 그린란드가 이제 나라를 팔라 나한테 매도를 하라는 황당한 요구를 이제 거절한 것에 대한 어떤 이제 마음의 빚을 뭐 지울 수도 있겠죠.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서 가스라이팅, 마음의 빚을 지는 가스라이팅 같은 것을 하게 돼서 또는 이제 미국의 신기를 건드렸다는 어떤 불안감을 갖게 되는 그런 효과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런 매입은 일단은 뭐 없던 걸로 할 테니까 히토류 광산 개발권이나 항만 이용권 이런 거를 달라고 요구하면 덴마크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합리적이고 받아들일 만한 제안으로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뭐 미국의 큰 효과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적대국, 경쟁국이 아닌 중국이나 러시아 외에 덴마크와 유럽 국가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제 그린란드를 방치하면 미국이 가져가겠다, 우리가 가져가겠다라는 어떤 충격적인 그런 요법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덴마크가 사실은 그린란드의 투자에 되게 인색했습니다. 근데 이런 미국의 시도 이후 그린란드 공항 건설 지원을 결정하고 방위비 뭐 분담금 늘렸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또 결과적으로 이제 서방 세계가 그린란드에 자본을 투입하게 만들면 중국 자본이 이제 들어올 틈을 조금 메꿔버리게 되어서 미국이 돈을 안 들어가더라도 또 서방의 동맹국 돈으로 중국을 막는 결과를 이제 얻는 셈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이 트럼프가 뭐 예전에 아마 그 1차 집권 시기 때도 언급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전까지 전 세계에서 그린란드는 뭐 투자라기보다는 그냥 얼음만 있는 땅이었는데
저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사고 싶어 할 정도면 엄청나게 있나 보다라는 인식을 주어서 글로벌 광산 기업과 투자자들의 이목을 충분히 집중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서방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그린란드 자원 개발에 뛰어들 명분과 동력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매입 시도가 불발로 끝나더라도 미국은 잃을 것이 사실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오히려 돈 한 푼 안 쓰고 아래 것들에 뭐 좀 몇 가지 이득을 얻었습니다. 요약하자면 경쟁자 중국 등에게 이제 어떤 경고장을 이제 날린 거고요. 덴마크나 이런 우방국들에게 그린란드에 대한 투자를 하게 만들고 실제 미국은 실질적인 이득, 자원, 히토류가 가장 크겠죠. 기지적 공권을 명분을 충분히 이제 쌓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뒀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미국이 그린란드 매입에 뭐 실패하거나 이렇더라도 미국이 얻는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트럼프의 어떤 전략적인 가능성을 이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뭐 미국의 트럼프는 진짜 그린란드를 원하기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매입이 된다면 가장 진심일 거 그 자체는 진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동맹국의 어떤 영토를 그렇게 좀 강압적으로 가져간다는 것은 큰 무리가 있다고 보여져서 여러 가지 고단수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린란드에 대해서 뭐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수적인 설명입니다. 단순히 얼음으로 뒤덮인 이제 큰 섬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런 미국의 어떤 액션으로 인해서 지정학적이나 경제적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국가들, 강대국들에는 이 가치를 이미 알고 있긴 하였을 것입니다. 충분히. 예. 그래서 덴마크 왕국 산하의 어떤 자치령 이고요. 근데 이제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이제 내정 자치권이 이제 그린란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고요. 인구는 근데 이제 5만 6천 명이고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국토의 80% 이상이 두꺼운 빙하로 이제 덮여 있는 형태입니다. 뭐 지금 앞서 설명드린 대로 큰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히토류, 뭐 이건 반도체, 2차 전지, 전기차 모터 등의 필수적인 이제 자원이죠.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서방 국가들에게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뭐 우라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풍부한 지하자원 에너지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난화가 좀 지속이 된다는 가정 아래 얼음이 녹으면 아시아와 유럽, 북미를 잇는 새로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린란드가 이 물류 루트의 핵심 중간 어떤 기점이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와 유럽, 그리고 러시아 사이에 위치해서 미사일 방어 및 감시에 최적지라고 합니다. 미국 툴레 공군기지가 이곳에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은 이제 미국의 이제 그린란드 어떤 매입, 그 속에 숨겨 있는 전략, 그리고 그린란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